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 6월 26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관련된 소식으로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이제 등장을 했고 르네형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르네형과 존 목슬리에 대한 소식인데, 자, 이번 주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르네형의 코로나 확진 판정은 WWE 측 검사와 무관하다라는 설명인데, 따로 알아보니까 르네형이 지난주 화요일날 있었던 WWE 코로나 검사 그 1차 검사, 지난주 화요일날 있었는데 그 당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 따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접했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따로 검진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주말 동안 상당히 아팠다고 합니다. 뭐 고열 증세, 그리고 뭐 미각을 잃는 등 전형적인 코로나 증상이 포착됐고 결국 그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과 같이 갔습니다. 뭐 같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바로 화요일날 검진 결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소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존 목슬리의 상태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일단 아내는 걸렸지만 이제 남편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의료진에서 좀 아내와 격리하는 차원에서 호텔에서 생활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존 목슬리가 그 권유를 거부했다 라는 소식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아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라고 하는데, 상당히 로맨틱한 약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르네형이 WWE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이제 밝혀졌는데, 2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 몇 명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명의 이름이 파악이 됐는데, 애덤 피어스 그리고 케일라 브렉스턴, WWE 안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의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 판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덤 피어스는 이번 주 수요일이 본인의 42번째 생일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의 생일을 코로나 때문에 망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케일라 브렉스턴의 이 소식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 코로나의 2번째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본인의 트위터에 남긴 글을 보니까 지난 3월달에 한번 코로나를 완치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방심하다가 또 걸렸다. 내가 천하무적인 줄 알았는데 나는 천하무적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좀 자책하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어쨌거나 좀 유감스럽네요. 2번이나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니까. 자, 여기가 중요한 소식인데, PW 인사이더가 남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 3명 모두 애덤 피어스, 르네형, 케일라 브렉스턴까지 이 3명이 지난주 화요일날 있었던 WWE 1차 코로나 검사, 그 당시의 검사 결과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지금 WWE 안에 있는 코로나 이 검사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가 확진자가 그 검사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WWE가 물론 2차 검사를 실시했지만 지금 3명만 나온 게 일단 천만 다행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코로나 확진을 판정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언론의 우려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 판정 같은 경우는 이게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소식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지금 막 소식이 막 터지고, 지금 WWE 내부 안이 좀 혼란스러운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스맥다운 TV쇼에 관련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WWE가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있을 이제 내일 있을 스맥다운 TV쇼에서는 언더테이커의 어떤 영상이 재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헌정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데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지금 WWE가 제대로 녹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녹화를 했더라면은 아마 이 순서가 포함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본야드 매치, 지난 레슬매니아에서 있었던 아주 명경기였죠. 본야드 매치가 이제 스맥다운 TV쇼 도중에 풀 버전으로 재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아마 슈퍼스타나 혹은 내부 어떤 직원이 이 스맥다운 TV쇼 녹화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방송 시간을 따로 채우려고 이 본야드 매치를 이렇게 스맥다운 TV쇼에서 재생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좀 뭔가 불길한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자꾸 드는 그런 시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현지 팬들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WWE TV쇼 녹화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지금 계속 남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지금 WWE 안에 슈퍼스타들 현재 각본을 밟고 있는 슈퍼스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또 소문이 돌고 있어서 지금 스맥다운 TV쇼의 방송 변화 이 소식이 상당히 불길하게 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WE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가 터졌고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WWE의 글로벌 영업 및 협력부 전무이사 상당히 깁니다. 존 브로디스가 최근 한 인터뷰를 갖고 지금 WWE 안에 지금 벌어진 이 코로나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는데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쇼 제작은 우리의 의무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저번 레슬매니아 그 전쯤에 막 레슬매니아 뭐 한 해 안 한 해 막 여러 가지 말 많았을 그 당시에도 사실 WWE 내부에서는 우리의 의무다. 사람들이 힘들수록 우리는 쇼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결국 쇼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지금 WWE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된 확진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방책을 세운다라고는 지금 존 브로데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국과 계속 대화를 하고 협력 체계 구축하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거랑 지금 상황이랑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깊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말했는데 지금 WWE 내부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물론 빈스 맥맨이 대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지만 사회적 책임, 지금 WWE의 TV쇼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사회적인 뭔가 책임이다. 우리는 이 의무감을 갖고 계속해서 사업 협력체 그리고 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거다. 이렇게 빈스 맥맨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태가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존 브로디 전무이사의 이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팬들과 여론이 좀 걱정도 하고 좀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샬럿 플레어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방금 그 존 브로디 전무이사와 같이 한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했습니다. 그 똑같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휴식 기간에 대한 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는데 이제 어제까지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샬럿 플레어가 올해 말에 나온다, 서머슬램은 못 나올 것 같다, 0%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소식을 반박을 했습니다. 샬럿 플레어가 직접 여기 출연을 해서
본인은 그냥 단 몇 주만 정확하게 몇 주를 쉰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몇 개월까지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긴 시간은 아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휴식은 단 몇 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서머슬램을 결국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은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샬럿 플레어가 쉬는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영상이 WWE 뭐 네트워크, WWE 유튜브에 많이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데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 이런 뜻으로 이제 영상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무도 날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좀 약간 농담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애써 괜찮은 척을 했는데 샬럿 플레어가 최근에 조금 힘들어 보이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은 몇 주 뒤에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쉬는 동안 SNS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줄 거라고 하는데 샬럿 플레어의 좀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샬럿 플레어의 SNS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브록 레스너의 신인 시절, 브록 레스너의 신인 시절, 브록 레스너의 그 보안 담당, 경호원이죠. 경호를 담당했던 지미 누난이라는 분께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장면을 천천히 넘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을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익스트림 룰즈 페이퍼뷰와 관련된 소식인데, 자, 이제 다음 달에 있습니다. 익스트림 룰즈 페이퍼뷰. 그런데 지금 WWE가 홈페이지에 익스트림 룰즈를 광고하는 그 상황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단어를 붙였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냥 익스트림 룰즈, 그게 아니라 익스트림 룰즈 더 호러쇼라고 지금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특집적인, 뭔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게 지금 마련된 것 같은데, 역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영화적인 경기, 뭔가 이번 익스트림 룰즈에 한 경기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스맥다운 TV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론 스트로맨과 브레이 와이어트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 두 슈퍼스타가 이제 익스트림 룰즈에서 경기를 가질 것으로 유력한데, 최근에 이제 몇몇 언론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영화적인 경기가 아마 유니버설 챔피언십 매치로 펼쳐질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다른 여러 경기들 중에서 브론 스트로맨과 브레이 와이어트가 펼치게 될 유니버설 챔피언십 매치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호러, 정말 뭔가 공포와 관련된 그런 주제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브레이 와이어과 브론 스트로맨의 그런 예전 관계, 와이어 패밀리라는 특별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익스트림 룰즈 요 경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패션 파일스의 등장 배경 이라는 주제인데, 이번 주 WWE 더 범프에 타일러 브리즈와 판당고가 출연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패션 파일즈가 어떻게 탄생됐는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별다른 설명 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다음 소식은 이제 루세프와 라나에 관련된 소식인데, 이제 루세프가 WWE 방출되고 이제 본인의 본명 미로슬라프라는 이름의 앞에 두 글자만 따서 이제 미로라는 활동명으로 현재 트위치 채널에서 게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방송 도중에 루세프가 아내와 합방을 한 것이 상당히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까지 있었던 불륜각본을 소화하면서 루세프와 라나가 각본상 이제 이혼을 하고 좀 좋지 않게 싸우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실제 생활에서도 조금 통제된 삶을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줄거리를 통해서 라나가 바비 레실리에게 이제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라나와 루세프는 WWE 각본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루세프의 이 생방송 도중에 라나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라나는 지금 이제 최근까지 있었던 불륜 각본이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WWE 줄거리 중에 최고였다. 방송국에서도 우리를 칭찬해줬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좋아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농담이라고 하긴 했는데 농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어쨌든 뭐 이런 주제로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 앞에 루세프와 라나가 오랜만에 함께 출연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팬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 게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이 알려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들이 역시 두 사람을 많이 좀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거나 두 사람 모습을 오랜만에 봤는데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바비 레실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디본 더들리의 뭐 테이블 토크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브록 레스너와의 맞대결 아직도 원하고 있다. 나의 마지막 남은 목표는 심지어 지금 타이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브록 레스너와의 맞대결, 이 대립 각본을 원한다. 지금 이 입장을 상당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에 본인이 블랙 레스너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브록 레스너와 뭔가 견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기대감, 그런 고평가, 이런 것들을 받아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비 레실리와 브록 레스너의 이 활동 이 기간이
둘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둘이 마주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이 두 사람의 경기는 그냥 게임에서나 벌어질 법한 그런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비 레슐리가 지금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 지금 마침 브록 레스너하고 WWE에 있고 지금 본인도 WWE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대결 그 각본을 가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적기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록 레스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너무 이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좀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WWE 안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는 거겠죠. 이게 이루어질지는 뭐 불투명하지만 정말로 보고 싶은 그런 매치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레슬링 뭐 이종격 투기를 같이 혼합한 그런 끝장 승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디 바비 레슐리의 이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자, 오늘 저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때 뵙시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